이번 거는 이제 이번 답안지 검증은 우리 박양 박양 네. 하겠습니다. 이 30회하고 이제 29회 써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쓴 소감 먼저 얘기를 해보셔. 써보니까 어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다 쓰기 전에 음. 만년필로도 썼다가 거기서 쓰다가 이제 또 글씨를 잘못 쓰고 이래가지고 찢어서 또 다시 쓰고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만년필을 안 쓰고 지금 볼펜으로 썼네. 네, 볼펜으로 썼어요. 왜? 만년필 쓰다가 잉크가 새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제 저런 시험장에 오면 막 그 눈이 허해지는 거지.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이거. 네, 했을 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바로 펜으로 바꿔서 썼어요. 잘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펜을 바꾸면 0점짜리 돼. 그러니까 네. 꼭 참고해가지고 그 볼펜으로 쓸 건지. 사실 볼펜보다는 만년필이 되게 좋긴 해. 이게 마른 다음에 보면 볼펜은 되게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 네. 답안지 자체가. 글씨는 매우 잘 써. 진짜요? 박양 이 정도 어때? 응, 우양 어떻게 봐? 괜찮아요?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잘 썼지? 네. 정말요? 박양 아주 좋아. 저도 혼날 각오하고. 아니 혼나는 무슨 저렇게 또 액션 하는 거 봐. 또 글씨 이 정도면 뭐 거의 수석빌이야, 그지? 아니 수석빌이야. 제가 히읗을 못 써요, 까니. 괜찮아.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 괜찮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수석빌이야. 이 정도로 시험장에서 쭉 쓰도록 하셔. 네. 만년필을 써 아마 글씨가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이게 시간 안에 들어왔나 이게? 조금 이게 이제 100점 넘었어요. 재봤어? 재봤어요. 얼마나 걸렸어? 100점, 100분, 100점 푸는데 음. 좀 많이 넘었어요. 200분? 2분까지는 안 돼요. 130분? 그 정도 돼요.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우양.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 거 아니라 지금 시험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가르쳐준 걸 가지고 이걸 쓰는데도 그렇게 걸리면은 네. 빨리 숙달을 해야지. 맞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외우고 있는 거를 이렇게 풀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숙달된 조교가 된다는 그 생각 들었지? 우양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해보니까 결국 숙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네. 그래, 숙달이야 결국. 음. 숙달이고 그 숙달에 이제 개봉식과 관련된 내용이네. 직권정정이 뭐요? 직권정정 제도는 음. 개별공시지가 직권제공 제도는 그 위사무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및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부 좀 했네. 오. 9361965 개봉식의 정정의 효과는 뭐야? 개별 공시지가 정정의 효과는 경정 결정 공시되었을 경우 종전에 있었던 토지 가격은 효력이 상실하고 새롭게 경정된 토지 가격이 공시 기준일로 소급하여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소 기간은 어떻게 돼? 제소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서 취소 소송 등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소해야 하는데 돼요. 네. 직권 정정인 경우 효과가 발생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생겨요? 직권 정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의신청 기가를 도과하면은 이신청 여기 되는데. 뭐 이신청 기구 그런 거 없었잖아. 지금 직권 정정이야 지금. 직권 정정이요? 그래 지금 직권 정정에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제소 기간 어떻게 되냐고. 제소 이신청 안 기간이요? 물어봤잖아 지금. 제소 이신청은 다음 기간이- 문제야. 제소 기간이 음. 어떻게 되냐면 공시 기준일로 소급해서요. 아니다. 잠시만요. 뭐? 지금 새로운 토지 가격의 공시 기준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며.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5월 28일 날 공시했어. 네. 근데 이제 직권 정정은 6월 15일 날 했어. 네. 그러면 6월 15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5월 28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5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제소 기간 언제 기산하는 거야? 90일 뒤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을 기준으로? 6월 15일, 5월 28일. 5월 28일을 기준으로 그렇지. 90일 뒤에. 그렇지. 그런 식으로 네.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직권 정정과 이의신청 정정은 달라요. 개공의 이의신청 정정 다르다고 그랬어? 네. 그러면 개공의 정정 사유? 개공의 정정. 좋아. 법에 아주 잘 명시해놔요.
위산 오기, 그리고 표준지 선정의 착오 및 연맥한 오류고, 연맥한 오류 안에는 그 절차 미이행, 두 번째로는 주요 요인 조사 오류, 또 세 번째로는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의 오류. 공부 좀 했네. 했어요. 좀 했네. 어? 휴. 야. 그 개발 부담금 여기 있을 때 내용상 하자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네. 내용상 하자도 하자에 치유가 되나? 내용상 하자는 하자의 치유가 안 돼요. 무효 사유이거나 내용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 취소 사유이고 형식상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는 하자가 치유가 된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았어. 공부 좀 했구만. 좋았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이의신청 개공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네. 그럼 개공에 이의신청하면은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복은 어떻게 해? 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은 그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이의 신청으로 맞나요? 아니. 아니에요?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이의신청은 토지보상법밖에 없어. 죄송해요. 뭘 다시 죄송해요? 할게요.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해. 다시. 야 어떻게 돼 이거? 잠시만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다시 뭐 한 번 더 기회. 한 번 좀 기회 줘 되게. 아유. 우양 한 번 더 기회를 줘. 좋아. 얘기해봐. 2008도 19987의 판례가 이게 그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특별법상 행정 심판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판례를 했는데요. 그 판례에 따르면은 개별 공시지가의 부동산 공시법에는 그 행정 심판의 제기를 배제한다라는 규정이 없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 그 개별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 절차가 다르고 또 담당 기관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그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지받고 나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을 다시 또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판시를 함으로써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해서 네.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통지받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네. 또 그래서 강압상 이의 신청으로 본다. 강학상 이의신청이 뭐야? 바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뭐 바로야. 뭐 비례 원칙 비례해야 된다. 신뢰 원칙 신뢰해야 된다. 그거 똑같은 말 아니냐 지금? 강학상 이의신청. 강압상 이의 신청이요? 특별법상 행정심판과 다른 강압상 이의 신청. 야 사실상 사도가 그렇게 돼 있어. 사도법 위에 사도. 사실상 사도 이렇게 돼 있다. 강압상 이의 신청은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예요. 너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라고 쓰면 안 된다. 딱 하나밖에 없어. 토지보상법 이의신청만 특별법상 행정심판이고 나머지는 다 강학상 이의신청이야. 알겠습니다. 여기 딱 나오면 또 나와야 될 중요한 법 또 하나 있죠? 중요한 법이요? 이의신청 나오면 딱 나오는 법? 이의 신청이 나오면 딱 나오는 법? 조금만 더 힌트 주시면 행정소송, 뭐야? 행정 절차법. 뭐야? 행정 기본법. 기본법. 행정기본법. 죄송합니다. 행정기본법 뭐? 암기가 안 됐습니다. 자네 울어라 차라리. 눈물이 핑 돌지? 그래. 행정기본법 36조 4항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뭘 맞아요 하고 있어. 공부는 자네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야. 외웠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자, 대체시설 공부했다니까 대체시설 얘기해봐. 그 판례를 보면은 쟁점. 총 3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 제13조 제3항에 법률로서라는 규정에 따르면은 그 보상 관련된 법률에 그 보상과 관련된 보상 규정이 없으면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다른 규정을 준용을 한다거나 유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토지보상법 제72조 2에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논점으로는 그 잔여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이 원칙은 이전비 보상인데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을 할 경우에 그 가격 보상은 그 건축물의 시공에 드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법에 따른 단가 상각 후 현재 가격을 보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왜? 것이므로 왜? 왜냐면은 그것까지 다 주면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있는 정당한 보상을 넘어서는 그게 왜 정당 보상이 넘어서는 거냐고. 왜 넘어서는 거냐면요. 감가상각비까지 주면은 이중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중배상의 문제가 이게 있어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막 다방에 문장에 이게 막 이 말도 없네. 이 나와놔도 네. 이중배상의 문제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 어디 있어? 손해배상 거기 어디? 청- 판례 번호, 사건 번호, 사건 번호. 손실보상 말기는 안 한데 뭐 그죠 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사건 번호 그거 뭐. 그래서 하나 하면 그게 뒤에 간접 안 손실 보상이잖아. 맞아요. 2018도 간접 둘둘지. 손실보상. 아, 뭘 맞아요. 아, 뭐가 맞아요. 이중배상 거기서 손실보상 받으면 손해배상 안 되고 손해배상 그 되면은 손실보상 네. 안 주고 그 중에 둘 맞아요.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중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지금 이게 그 대체시설에 감가상각비까지 주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나온다는 게 두 개 판례에 중요한 네. 문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외우면 다음부터 이게 안 틀린다잖아. 그지?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점은 그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서 얘기하는 보전비라는 것은 자녀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므로 대체시설의 설치 비용은 보전비의 성격보다는 이전비의 성격에 더 가깝고 이전비를 그 주면서 설치 비용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배상의 문제가 된다. 아, 좋았어. 과잉배상 그래. 이 문장도 있지. 네. 맞아. 과잉배상, 이중배상, 과잉배상 문제. 공부 좀 했다잉? 했습니다. 대체시설. 좋았어. 자, 아유. 보증소. 보증서요? 시리즈로 얘기해봐.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 이거는. 보증소 아. 쭉 변해가 좀 정리한 목차 쭉 정리해봐. 보증소 보증소의 보증소란- 의의부터 소송의 형식, 그다음에 법적 성질, 특수성 이런 거 쭉. 보증소란 그 수용 재결의 취소를 하지 않고 보상금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음. 피고는 왜? 왜냐면 이유 좀 뒤에 나와요. 뒤에 뭐 이게 분쟁의 이례적 해결 그래. 아까 했는데 그거 열심히 외웠었는데 방금 몇 분 전에 그거 열심히 외웠. 야, 뭐든지 얘기하면 핵심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야지. 당사자 그거부터 형당부터 얘기하려고 했단 그래. 말이에요. 얘기해봐. 여기 보면 형당 순서로 다음에 얘기하는 알았어. 말이에요. 순서대로 얘기해봐. 알고 있었어요, 저도. 순서대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소유자랑 시행자가 피고로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고요. 좋았어. 그 이례적인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인정이 되는 소송이고, 그 형당이 뭐야 그러면? 형당이요? 당사자끼리 하는 당사자끼리. 당사자는 다 당사자지 당연히.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 그것도 실당도 똑같잖아. 야, 형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증소에서는 재결이라고 하는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투지만 네. 그 재결을 다투지 않고 법률관계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형당 아니야. 형식 당사자 소송. 네. 그 대표적으로 자녀지 청구 그 있어요. 자녀지 청구 소송. 자녀지 수용 청구 자녀지 수용 청구 청구권. 거부에 대한 그 보증소잖아. 그게.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확인급부 소송이야, 형성 소송이야? 형성 소송 아니에요. 확인 급부 소송이에요. 왜? 왜냐면은 그 이례적인 권리 구제 측면에서 그 수용 재결의 취소를 거치지 않고 보상금의 과부 여부만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판례가 보았기 때문에 확인 급부 소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상금 증거소송의 특수성. 특수소송 같은 경우는 보상금과 보상 대상에 대해서 다투고, 그리고 현실적 당사자 소송이고, 그리고 권리의 이례적인 권리 구제로 인해서 취소 소송과 그 변형 가능성이 있고, 병합 가능성이 있고, 병합 가능성이 아니라 병합할 수 있고. 병합할 수 있고,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재결 정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원래 당사자 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 소송은 제소기간 없습니다. 왜? 박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리무관계를 다투잖아. 네. 그러면은 권리무관계 관련된 제소기간은 없고 그 권리무관계에 우리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처럼 그 권리무관계에 원래 그 내용이 상실되면 더 이상 그 권리무관계 다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소기간은 그 없는 거야. 그 권리관계가 살아있는 한 거의. 계속 다투는 거지. 아 다툴 수가 있는 거지. 사람 법률관계가 살아있는 한. 그렇잖아. 따져봐. 그렇잖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안 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소기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민사소송은 전부 제소기간 관련된 부분이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 네. 왜냐면 채권에 소멸시효가 되지 않는 한 보통 우리가 그 민사채권 10년 동안 그 안에 이제 다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그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 네. 대신 권리유예 잠자는 보호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는 데까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내 권리는 죽는 거지. 자, 간접손실 대표적인 판례 번호. 와 판례 번호요? 제일 어려워. 빨리. 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럴 때도 되지 않았냐? 2018도 들들지. 아, 좋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마. 오늘 이거는 자네가 한 거야 지금 이거. 간접손실 보상 의. 이요? 끝날 때 얼마 다 되네. 빨리 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고요. 이 잠업사 판결의 핵심 결론을 얘기해 보셔. 예경 가능하고 특정 가능하여야 한다. 또 또요? 잠업사 사건의 핵심이 뭐냐고. 여기 영업손실보상도 나오고 네, 고중소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재결 전취유도 나오잖아. 네 가지 요건이 있잖아. 그걸 쭉 설명해 보라고. 다음 시간 숙제. 알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서 협의 성격 확인 포인트. 협의 성립 확인은 필요적 절차. 아니다. 그건 협의가 필요적 절차인 거고 협의 성립 확인 같은 경우는 그 신속한 뭐요? 행서수술하고 있어. 잠시만. 뭘 잠시만요냐.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고 그리고 일단 사업 인정 후 협의가 성립한 경우 이게 전제가 깔려야지. 네 사업 인정 후 협의가 성립한 경우.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음.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고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게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은 원시 취득 하게 되고요. 협의 성립 취득 협의 성립 확인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요? 협의 성립의 방법이요? 사업 인정 전 협의랑 사업 인정 후. 아니 그거 말고 협의 성립 확인 받는 방법이 있잖아. 두 가지. 협의 성립 확인 받는 우양. 보상금 공탁. 뭐 하는 거야 지금? 생각 안 나? 뭐 외운 거야? 그럼 협의 성립 확인? 공증 방법에 의한 공증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거 있잖아. 그 저기 재결 절차 저기 준용하는 거 있잖아. 맞아. 방법도 알아야지. 여기서 나온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특전 소유자, 사부지. 판례. 그 결론만 얘기해봐 먼저. 진정한 소유자여야 하고 잘 좀 찍어봐, 이거. 등기부상 명의 소유자만의 동의를 받고 나서 그 토지부상법 확인 뭘. 설립을 받고 공증을 받아서 토지시용위원회한테 신청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동의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요. 왜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손 들었어. 수용 재결의 원시 취득에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정당성의 원천은. 정당성의 원천. 근데 사안의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그 등기부상 명의인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라고 할 수 없어서 위법합니다. 우양 공부 좀 했네. 자, 29의 1번 문제. 주거이전 비. 네. 이 득점 포인트 판례 번호는 뭐야? 판례 번호요? 판례 번호 2007-8119 아니야? 나도 하도 봐가지고 뭐 이거 2007-8119 맞는 거 같은데? 맞나봐요.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자, 주거이전비 두 가지가 있어. 주거이전비가 뭐예요? 주거이전비가
주거 이전비는 공인사업 시행지구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토지와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거 이전의 비용입니다. 주거 이전비의 종류. 주거 이전비의 종류? 그 1항과 2항 2항. 1항은 소유자에 대해서 그래서 2개월치 가구 원수의 2개월치를 지급하는 거고 2항은 세입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4개월치의 주거 이전비를 부담하는 거고 그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1년 이상 세입자가 1년 이상 무허가 건축물에 살았을 경우에 주거 이전비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주거 이전비 포기각서. 포기과서는 그 토지부상법 54조 2조인가요? 규정 그 세입자 관련된 그 규정이 그래, 몇 조야? 54조 2항인가? 뭘 54조 2항. 54조 2항은 그 강행 규정이어서 토지보상이래. 그 포기각서 역시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 합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무효요. 무효, 네. 포기가 썼더라도. 네. 그러면 이거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 주거 이전비 거부하거나 또는 더 달라고 할 때 재결을 기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봐요. 재결 이후에는 보상금 증감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는 또 조문이 생각이 안 나요. 2항에 따라 보증수로 다투어야 하고 그 외에는 1항에 따라 취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재결 이전에는 재결 이전에는 권리. 공법상 권리. 그래 공법상 권리여서 어떻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 그래. 찍은 거야? 재결 이전.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잖아. 네. 이번 올해 연도 1번 문제 나온 거잖아. 그치? 공부를 좀 해줘라. 열심히 좀 하자. 2018도 두들치 한번 더 외워와. 4가지 조건. 다음 시간에. 자네도 뭐 기출 문제가 됐든 이제 중복돼서 하지 말고 지금 몇 개 했어? 지금 2개 했잖아. 네. 자네도 기출 문제를 써오든지 자네도 다음에 뭐 스타디 자네는 스타디 한 게 많이 없으니까 네. 스타디. 자네는 다음번에 기출 문제 이거 중복한 거 말고 이거 빼고 우리 한 거 빼고 알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열심히 해보자.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자. 바짝 차리자. 정신 차리자. 바짝 차리자. 바짝 차리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만나요. 끝.